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하지 않던 당뇨병 환자들이 지금은 넘쳐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 합하면은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뇨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83년 인구 10만 명당 4.3명이던 당뇨 합병증 사망자는 최근 22.6명으로 늘어나 한 해 1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사망합니다. 전염병처럼 번지는 당뇨병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걸려놓으면 아주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당뇨 대란입니다. (52명의) 한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극심한 염증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고환 속에도 심하게 고름이 차고 동전만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었습니다. 욕창에서 시작된 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양쪽 폐까지 침범한 상태. 현재 이 씨는 심각한 폐혈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상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바로 당뇨병 때문입니다. 한 40대 여자 환자의 발가락 절단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당뇨를 발견했다는 이 환자의 경우 상처 주위의 조직이 모두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힘줄 보시면 힘줄이 지금 녹아있는 상태예요. 힘줄이 녹아있는 힘줄이 지금 감염 때문에 녹아있어서 여기까지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뇨에 의해서 피가 적게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달에 한 몇 케이스 정도 보시게 되나요? 대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발가락에 대한 이런 처치를 하는 그런 분들은 한 새로 오신 분들로 따져서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아,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예. 정말요? 예. 당뇨는 성인들만의 병은 아닙니다. 최근 병원 진료실에는 당뇨 때문에 찾아오는 어린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살 영환이도 그런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간은 지방간이 분명히 정상보다 약간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약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간은 보통 성인들한테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애들인 경우에도 비만이 있고 그럴 경우에 성인하고 마찬가지로 지방간이 보일 수가 있죠. 혈당 조절을 위해 영환이는 하루에 2-3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아지면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올 거야? 참아. 알았지? 이제 영환이는 주사를 맞는데도 익숙해져 울거나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렵고 한번 발병하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영환이는 앞으로도 일생 동안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쟤들 말이지만 이렇게 애기 팔에 맨날 주사 놔주고 이렇게 키울 바에 아예 그냥 저혈당일 때 아예 손 안 봐주면은 여기서 얘 고통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70년대 45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수는 2003년 현재 500만 명, 앞으로 20년 후면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는 전 국민의 20%, 30세 이상 인구 30%까지가 당뇨로 넘어간다고 지금 학자들이 리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민 대란이라고 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사망 원인에서 당뇨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할 경우 당뇨로 인한 사망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심혈관계를 포함해서 다 따질 때에는
한 60%가 이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당뇨는 한마디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높은 병입니다.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은 포도당으로 변해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흡수시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우리는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혈당 상태가 됐을 때 사람의 몸에 혈액 속의 당이 높아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성분도 독성을 띠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피는 온몸을 돌며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혈관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고혈당의 피는 우리 눈의 미세혈관을 막거나 출혈을 일으켜 실명에 이르게 합니다. 대혈관이 막혀버리면 뇌졸중과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혈당의 피는 신장까지 파괴해 요독증과 만성 심부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발기부전, 족부괴사까지 당뇨는 결국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이 가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 합병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다리가 썩는 당뇨족은 가장 흔한 당뇨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올해 49의 이 환자는 힘줄과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궤양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잘 모르시구나. 전혀 그 감각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피가 막 나는 상태인데 펄쩍펄쩍 뛰셔야 되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우리 일반인한테 이렇게 처음 상처가 난 것은 2주일 전. 그러나 김 씨는 상처가 악화된 것조차 몰랐습니다. 없어요. 아, 통증이 없으세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상처 밑집 생겨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치료하다가 방술하다가 한 거죠. 당뇨가 생기면 혈관이 막히고 신경계가 파괴돼 작은 상처도 단시간 내에 발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우리가 당뇨족 환자 김상태 씨를 다시 찾았을 때 김 씨는 다리 절단 수술을 30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있다 들어갈 거거든요. 제 앞에 분이 시작했으니까. 어제 금요일 날 이거 결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저께 절단을 한다고 결정했죠. 하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사실은 김 씨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김 씨와 같은 당뇨족 환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김 씨처럼 당뇨를 방치했다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후 김 씨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후회가 많죠. 관리라는 거 그거 막 굴렸으니까는. 당뇨 대란 속에 당뇨 환자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 특히 바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라서 조그만 상처나 사소한 질병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키고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매년 1000여 명의 당뇨 환자들이 발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할 정도로 그 후유증도 심각한데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후회가 제일 많지. 당이라는 당도 모르고 있었지. 발끝이 이렇게 꺼멓게 미라처럼 썩게 되는 궤절 보이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럴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가 적게 가니까 오래 걸을 수가 없고 상처가 나게 되거나 또는 먼저
발이 시리고 저리고 화끈화끈하거나 또는 뭐가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감각이 없어져서 이렇게 뜨거운 데 들어가도 잘 모르게 되면서 화상을 입게 되는 이런 식의 신경병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발톱에 뭐 가실가실하게 있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제껴서 탁 뜯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더라. 피가 나오기 때문에 피 나오겠고 했지 뭐. 그래갖고 후시진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바르고 말고 그렇게 있은 게 아마 거진 한 달 있었는 거야. 그래서 안 나는데 그 내 그러잖아. 우리 손녀딸고 4살짜리가 이렇게 콜 맞고 됐게 이렇게. 그리고 내 옆에를 안 오고 버선도 이거 신으려다 휘딱 버리고 이리더라. 그때 이제 이거 냄새 맡다 보니까 무슨 장 쏘는 내가 나. 그래서 정형외과 왔지. 그래서 당이라는 걸 알아.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할머니는 당뇨로 인한 발합병증은 생각지도 못했고 단순한 염증이라고만 여겼을 뿐 발이 썩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 뒤늦게서야 찾은 병원에서 무서운 진단 결과를 들어야 했다. 절망적이지. 그냥 잘라야 된다고. 그냥 무릎까지 그냥 올라오면 그래도 그 발가락까지만 지금 깐지락거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발가락 그거만 이제 제거하고 나서 이제 다시 치료해보자. 이제 다른 데는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 시커멓게 죽은 거는 그거 뭐 죽은 거니까 잘라내야지. 발가락을 절단하는 1차 수술을 한 할머니는 지금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뇨성 합병증이 발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퍼져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콩팥에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폐로 넘어가면 내가 꼴깍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나 여기 의사 선생님들 애들 보고 소리는 어느 찌랑 못 넘기니까 다 준비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소리는 그날 밤을 어떻게 맹겼지. 그러니까 또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고비래. 근데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이렇게 살았지.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은 어느 정도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발합병증이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머니는 또 한 차례의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도 할머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던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건강에 소홀했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있다. 당에 거저 모르던 사람도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봐라. 나는 이게 제일 소원이야. 다른 소원은 없어. 내가 그걸 못 해봤으니까. 그래갖고 여기 병원에 와서 그걸 알았으니까 그게 천마디에 그냥 거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체크해봐라 이거야. 그 당이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나처럼 이렇게 치료받아야지. 난 아주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